네. 자, 저희 40분이 돼가지고 이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 MCT 세션이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40분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 길게 강의하는 것보다 훨씬 이 준비하는 게 좀 어렵고 또 시간을 되게 신경 쓰게 되더라고요. 네, 아무튼 제 소개를 이제 드리자면 저는 지금 글로벌 널리지하고 그다음에 트레이노케이트 코리아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박결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만나 뵙게 해서 반갑습니다. 네, 요즘 뭐 코팔럿 스튜디오 강의 많이 하고 계시다고 저도 이렇게 귀동냥으로 듣게 되는데 저는 어떻게 강의하고 있는지 좀 저만의 노하우, 제가 고민했었던 것들 좀 공유하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아까 안성진 CL님께서 해주셨지만 이 자리는 아마 여기 MCT 분들도 당연히 계셔야 이게 유지되기도 하지만 또 후원사 분들께서 이렇게 잘 해주셔가지고 저 10,000원 내고 이런 것도 받고 뭐 멀티앱도 받고 하잖아요. 네네네. 아무튼 제가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야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제가 오늘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요. 먼저 이 코파일럿 스튜디오, 그러니까 로우 코드라는 감투로 정말 쉬운 것처럼 포장이 되어 있지만 그 실상은 까보면은 뭐 많은 엔지니어링 개념으로 막 범벅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제 들으러 오시는 분들이 야 이거 뭐 쉽다고 해서 딱 들으러 왔는데 막상 까보면은 어려운 내용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 잘 줄 수 있을지에 대해 제가 막 고민했었던 그 결과를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공인 과정은 아니고, 그러니까 그 PL7008 그거는 아니고 이제 기업 요구에 맞춰서 커스텀으로 진행됐었던 내용들이긴 합니다. 그다음에 주로 하루에서 이틀짜리로 교육을 진행했었고, 제 얘기긴 하지만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에 의한 것이란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그럼 오늘 준비한 내용 어떻게 진행되냐 하면요. 처음에는 브라우저가 연결이 잘 돼 있네요. 네, 처음에는 저희가 수업을 들으러 오시는 분들에 대한 이해도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지 공략을 할 수 있으니까. 이분들의 특징을 좀 알아보려고 하고 그다음에 이 특징을 알아봤으면은 어떻게 우리가 이 사람들 공략할 것인가 그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요. 그다음에 짧은 시간이라서 제가 가지고 있는 뭐 팁 중에서도 이 프롬프트 관련해서 팁을 좀 공유를 해드리고 그래서 이게 저 결과가 괜찮았는지 뭐 정말로 유효했는지 제 MTM 설문으로 한번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어쩌다 이분들이 이 코파일럿 수업을 들으러 오셨는지 한번 살펴보면은 대략적으로 특징이 좀 이런 것 같습니다. 저는 수업 때 항상 뭐 여러 가지 설문을 드리는데요. 뭐 물론 이제 기업마다 다르게 드리긴 하지만 공통적으로 한 5개는 꼭 드리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은 일단 AI를 얼마나 쓰고 계시냐 뭐 이런 거 가장 기본적으로 여쭤보고 그다음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그러니까 AI를 좀 잘 쓰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는데 뭐 그런 질문이 있고 그다음에 AI를 몇 개 정도 쓰고 계시는지 그다음에 에이전틱 AI, 코파일럿 스튜디오 어떤 핵심이죠. 에이전틱 AI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 그다음에 코파일럿 스튜디오를 써봤는지를 물어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하고 AI 서비스 개수 요거는 얼마나 좀 AI를 적극적으로 쓰고 계시는지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근데 특히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그러니까 뭔가 AI 교육이다 하면은 항상 먼저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저는 꽤 높은 비율로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60% 정도는 모른다라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수업을 들으러 오시는 분들의 직무를 보면은 개발 직군은 거의 없으시고요. 사실 뭐 비개발 직군이 대부분 이렇게 오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설문하고 어떤 그 수업의 상황 이런 것을 돌아봤을 때 어떤 분들이 오시냐라고 하면은 이제 AI를 일상적으로 활용은 하고 있지만 아직 AI 사용법은 익숙하지 않고
에이전틱 AI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그런 비개발 직군의 현업 실무자분들께서 대부분 이 수업을 들으러 오시는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이분들이 도대체 여기 왜 오셨나? 이 수업을 왜 들으러 오셨을까? 이제 살펴보면은 첫 번째는 이 코파일럿 라이센스가 이제 도입이 되면은 네, 에이전트 만들었을 때 그 요금제가 구독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막 어디서 들으라고 이렇게 하나 보죠. 뭐 요로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제 고객사에서는요, 그 에이전트를 팀별로 몇 개 이상 만들어서 활용해라라는 뭐 그런 KPI를 주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고객사도 있었고, 그 다음에 반복 업무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좀 소수, 그냥 뭐 저거 만들면은 내 업무를 좀 줄여준다더라, 뭐 이렇게 해서 오신 분들 계시고, 그 다음에 뭐 MS 뉴스 보면은 이제 코파일럿 스튜디오 광고도 많이 나오고 에이전트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니까 한번 들어보고 싶다 해서 오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자, 어쨌든 이분들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비자발적으로 일단 참석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개발 직군이 아닌 상태로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취해야 되는 그 어떤 태도는 비자발적으로 오셨기 때문에 어떻게 이분들을 좀 잘 어루고 달래서 수업을 이끌어갈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게 되고, 두 번째로는 이제 비개발 직군에서 많이 오시기 때문에 이 코파일럿 스튜디오에 녹아 있는 이 엔지니어링 개념을 어떻게 좀 잘 풀어낼까를 고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저희가 공략해야 되는 사람을 좀 파악을 했으니까 본격적으로 공략하는 방법을 소개를 좀 시켜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는 그 보통 뭐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들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는 이 AI 역사하고 퀴즈를 굉장히 좀 뭐 속된 말로 빡빡하게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스 브레이킹이 짧게 지나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한 30분 이상 쓰거든요. 여기에서 뭐 예를 들면 이런 걸로 시작합니다. 인공지능의 역사는 몇 년도부터 시작을 했을까요? 라고 하면서 퀴즈를 내고 그다음에 상품도 걸어드리고요. 그러면은 막 여기저기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뭐 2000년 얘기도 나오고 뭐 1900 몇 년도 나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답은 1950년도 이렇게 말하면은 다들 그렇게 오래됐다고 이러면서 막 좀 관심을 가지십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스토리들을 가지고 AI의 어떤 역사적인 뭐 좀 포인트들 이런 것들 좀 짚어드리면서 퀴즈랑 풀어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 에이전틱 AI 얘기를 하면서 저희가 이제 1950년대부터 시작하는 이 AI 역사를 쭉 살펴봤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에이전트의 얘기는요, 지금 이 긴 역사의 최전방에 있는 주제고, 그렇기 때문에 등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낯설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것을 한번 짚어주고 갑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정말 어려운 거라기보다는 우리가 다 같이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모두 다 어려워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한번 이렇게 그 밑밥이라고 하는 걸 깔고 가는 거죠. 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요건 최근에 제가 도입을 한 건데, 그 어쨌든 에이전트를 개발하게 되면 저희는 프롬프트, 그러니까 지침이라는 것을 잘 사용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바로 코파일럿 스튜디오로 시작을 하다가 그냥 정말로 이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선언적 에이전트 시나리오를 하나 도입을 했습니다. 요거는 간단하게 뭐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뭐 회식 장소를 탐색하는 에이전트를 만들 거고요. 지침을 넣고 여기에다가 내돈내산이라는 키워드를 넣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블로그라는 URL을 넣어주고 이제 검색을 해보면은 우리가 회식 관련된 장소들이 이렇게 쭉 나오게 되잖아요. 자, 요거는 그 오신 분들 쓰시라고 제가 URL을 넣어놨는데 뭐 촬영하셔도 되고, 보자 시간이, 네, 간단하게 좀 보고 가면은. 네, 그냥 요 선언적 에이전트를 그 M365에서 만들게 되고 그냥 뭐 내용 이해 없이 그냥 복붙으로 이루어집니다. 클릭 몇 번으로 이렇게 하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요 시나리오를 쓴 이유가 어쨌든 저희는 이분들을 흥미를 유발시켜야 된단 말이죠. 근데 맛있는 맛집 검색하는 거를 싫어하는 사람 못 봤어요. 그래서 이 맛집 검색이라는 거를 미끼로
아, 여러분들 에이전트 별거 아니네요 라는 이제 그 뉘앙스를 주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이게 온라인 짤로 돌아다니는 건데 실제 난이도는 이런데 이제 겉으로 봤을 때는 초보자들에게 별거 없어요라고 하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훅을 하는 것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낚여서 들어오시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메인 컨텐츠들을 막 먹여 드려야 됩니다. 물론 이제 하루 이틀 사이에서 에이전트를 한 3-4개 이렇게 만들어 보게 해드리는데 제일 공을 들이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저는 이 사내 데이터를 정리해서 메일로 보내는 에이전트라는 시나리오를 6단계에 걸쳐서 하나의 기능씩을 굉장히 좀 체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각각의 영역에서 제가 원하는 포인트들은 있어요. 그리고 요 안에서 자꾸 이 와이파이가 포인트들이 정해져 있고 요 안에서 제가 고민하는 것들은 어떻게 하면 계속 흥미도를 이끌어갈 수 있을까를 쭉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다 보여드리지는 못하겠지만 뒤에서 하나 뭐 예시를 보여드리겠고 그리고 점진적으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한 번에 뭔가 완성된 에이전트를 만들어 드리는 건 또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정말 천천히 하나하나씩 떠먹여 드리면서 진행하되 결과물은 유용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만들어 놓은 것들을 내가 나중에 어떻게 좀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상상을 하실 수 있게 신경을 쓰고 있고요. 그 예시가 하나 요겁니다. 중간에서 이거 메일을 발송하는 에이전트라고 말씀드렸는데 메일을 저희가 수업이라고 해서 간단하게 만들지 않고요. 메일을 정말로 우리가 비즈니스에서 쓸 때 형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메일 형식이 예쁘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보지 않아요. 그리고 요즘에 워낙에 많은 레러들이 AI에서 만든 것 같은 그런 광고 레러들이 오기 때문에 형식도 단순하게 AI한테 맡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업에서는 이런 식으로 형식과 폰트 색상 그리고 뭐 어떤 테이블로 요약해라라는 그런 포인트도 넣고요. 그리고 꼭 저는 고객사의 로고를 마지막에 넣는 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메일을 자기 계정으로 받아보시면은 그 분위기가 확 삽니다. 와, 이거 재밌네. 근데 최근에는 코워크가 메일 이런 거 잘 보내줘가지고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에이전트 저희가 수업으로 남기는 게 아니라 정말로 뭔가 실무 이분들 뒤에서 제가 그 설문조사도 공유하겠지만 결국에 이분들은 배워서 어떻게 실무랑 연결할지를 고민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요 메일 형식이 굉장히 괜찮은 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은 저는 제일 주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앞에서 이 엔지니어링 개념을 모르시는 분들이 타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이 코파일럿 스튜디오를 교육을 할 때 저도 많이 헷갈렸고 그러니까 저도 뭔가 이 시스템에 대한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잘 하려고 실습 가이드를 엄청나게 디테일하게 준비를 했는데 결국에는 처음에 제가 진행했을 때는 실습을 못하고 탈락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셨거든요. 근데 제가 원칙을 하나 세웠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클릭 한 번에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완성되어 있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뭔가 클릭을 한다는 것은 뭔가 설정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뭔가 세팅을 한다던가 추가한다던가 어떤 의미가 다 있겠죠. 그래서 무조건 클릭 한 번에는 하나의 설명을 반드시 넣고 그다음에 하나의 설명에는 무조건 한 장면의 스크린샷 하나 이상의 스크린샷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앞에서 요 기본 그러니까 이건 결정론적 에이전트 없이 그냥 기본적으로 이 코파일럿 스튜디오 기능을 써보는 걸 하게 되고 뒤에 가면은 갑자기 난이도를 높여서 제가 막 어려운 에이전트 제작 시나리오를 제공해드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 두면은 그 어려운 시나리오도 대부분 거의 저는 95% 이상이라고 생각하는데 대부분 에이전트를 완성해서 가십니다. 그러면은 이해는 못해도 제가 어차피 실습 가이드 이거 다 제공해 드리니까 반복하면은 익숙해지겠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여기 안에는 자주 발생하는 문제 사항들도 어떻게 디버깅 해야 되는지를 제가 다 넣어놨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좋은 평가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것 같아요. 이 억지로 끌려오신 이분들에게 만족도를 주려면은 내가 이해는 못했어도 완성된 결과물은 손에 쥐어서 보내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다 만들어 드릴 수 없으니까 정말 친절한 실습 가이드 요거면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노력의 결과가 이제 이렇게 그 MTM 설문에도 많이들 적어 주시더라고요. 네. 자, 이거 생각보다 시간이 남겠는데요. 자, 일단 그래도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분명 연습할 때는 부족했었는데 긴장을 했나 봐요. 자, 그리고 이제 프롬프트에 대해서 요거는 수업 팁, 제가 고민했었던 팁 중에 뭐 한 가지이긴 합니다. 프롬프트. 사실 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하면은 그 AI 교육을 하시거나 아니면 그 AI 교육을 많이 들으셨던 분들께서는 A 저거 지겨운 얘기 또 하네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코파일럿 스튜디오의 본체는 LLM이고 LLM은 프롬프트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잘 아는 게 좋은 에이전트를 만드는 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면은 이제 물론 고객사마다 정말 상이하게 나와요. 이건 전체적인 평균으로 뭉뚱그려서 저런 비율인 거지. 어떤 사이트에서는 뭐 80% 이상 아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사이트에서는 70% 이상 모르시는 분이 계시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큰 그림에서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이걸 저희가 알고 있는 게 또 수업에서 중요한 어떤 힌트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다른 이제 코파일럿 그 스튜디오 수업에서 왜 그냥 제일 처음에 코파일럿 스튜디오 들어가면은 채팅창으로 뭔가 에이전트를 만들어 보는 기능이 있잖아요. 거기서 만들면은 지침이 다 완성된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그럼 저희는 이 지침을 만드는 재미를 좀 얻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지침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도 좀 와닿기 어려운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자동 생성 부분은 활용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 다 이해하고 나면 활용하실 수 있겠죠. 근데 저희는 일단 기초 교육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용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앞에서 이 실습을 단계별로 쪼개서 만들어 놓은 걸 보여드렸는데 거기마다 지침을 유의미한 지침들을 넣어놓고 무조건 테스트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몸으로 와닿게 되시거든요. 저는 그래서 요 프롬프트를 개선시켜 나가면서 저희가 맨날 지겹다고 얘기하는 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실제로 에이전트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를 좀 몸소 체험시켜 드리려고 그렇게 신경을 쓰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 끝에 나온 그 하나의 또 실습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중간에 꼭 퀴즈식으로 자 지금부터 중간까지 좀 배워봤는데 요걸 한번 만들어 볼까요? 라고 하면서 드리는 퀴즈식의 실습이고요. 그 전까지는 제가 엄청나게 그 실습 가이드를 디테일하게 만들어 드린다고 했는데 얘는 실습 가이드가 없습니다. 그냥 요구 조건만 있어요. 데이터를 이제 드리고 물론 고객사에 가면은 뭐 쉐어포인트 이런 거 다 연결되어 있겠지만 목적은 이제 HR 문서를 기반으로 답변 받는 에이전트, 그냥 레그 형식의 에이전트죠. 굉장히 쉬운 에이전트인데 요구사항은 이제 문서의 내용을 자체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정확하게 만드는, 답변하게 만드는 에이전트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걸 드리고 자, 요 요구 조건만 요구 조건만 유지하시면서 한번 에이전트를 만들어 봐라 라고 하고 시간을 드리거든요. 그리고 나서 요 세 가지 질문을 꼭 물어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요 앞에 두 개는 답변을 잘 하는데요. 세 번째는요. 제가 트릭을 엄청나게 이 시행착오를 거쳐서 트릭을 만들어 놨어요. 그게 뭐냐면은 GPT-5 챗으로 했을 때 장기 근속한 직원의 휴가 일수를 물어보면은 얘가 이제 HR 문서를 가지고 답변을 하는데 11년 이상 장기 근속을 한 사람한테는 20일 이상이라고 답변을 해요.
확률적으로 한 85% 정도 에이전트가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문서를 열어보면은 제가 여기 999일이라고 설정을 해놨거든요. 11년 이상은 999일이라고 해놨는데 에이전트가 그렇게 답변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하냐고 물어보면은 아니 1년의 날짜는 365일인데 999일 저 잘못 적은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답변을 하면서 자의적으로 저렇게 20일 이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 저희는 이 프롬프트가 잘 짜여졌을 때 어떻게 에이전트가 달라지는 거를 학습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 학습자분들이 고민을 하십니다. 이 정확한 답변을 만들어내려면 어떻게 지침을 넣어야 되지? 라고 하면서 이제 고민을 하시고 뭐 예시로 뭐 이렇게 뭐 문서에 근거한 답변을 할 때는 반드시 문서에 나와 있는 문자 그대로 사용해서 답변해라. 이제 이렇게 뭐 적어주면은 이제 에이전트가 이렇게 답변이 개선이 되는 거죠. 근데 요거는 이제 제 거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각자 다 막 시행착오를 하면서 답변을 이제 개선하게 되시고 그 사이에서 뭐 토론이 일어나기도 하고 질문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굉장히 반응이 좋은 그 실습이라고 생각을 해서 요것도 뭐 활용하실 수 있게 제가 가져왔으니까 한번 해보시고 뭐 괜찮으면은 네, 뭐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요거는 단계를 제가 또 설정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워하시잖아요. 이걸 무조건 다 하시는 건 아니고 좀 감을 잡으신 분들은 잘하시고 아직도 여전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힘들어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난이도를 설정을 해놨는데 좀 에이전트 만드는 거 어떻게 하는지 알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요구 조건만 보고 만들라고 말씀드리고요. 아 약간 좀 긴가민가한데 싶으면은 중간에 힌트를 펼쳐보라고 제가 준비해 놨어요. 그러면은 이제 제작할 때 중요한 힌트들이 있고 정말로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냥 모범 답안을 보시고 그냥 쭉 따라하셔도 좋다고 이렇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퀴즈 같은 실습은 퀴즈지만 그러니까 뭔가 시험 같이 치러지지만 뭐 탈락하시는 분 없이 잘 따라오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 팁의 마지막은 이 프롬프트 도구에 대한 얘기입니다. 프롬프트 도구 저도 처음에 얘를 봤을 때 대체 얘가 뭐 하는 거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에이전트 만들 때 이 프롬프트 도구를 어떻게 쓰는지가 굉장히 좋은 그 에이전트를 만드는데 어떤 감초 역할 해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얘로 인해서 뭔가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바로 실습에 들어가면은 얘가 대체 뭔지 감을 못 잡아 하세요. 그런데 이렇게 한 번만 짚어주고 가는 거죠. 자, 여러분들 AI 채팅 많이 쓰시죠? 제가 여기 프롬프트 도구에다가도 똑같은 질문을 해보면요. 똑같은 답변을 합니다. 그리고 구조적으로 이거는 사실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쓰시는 AI 채팅하고 똑같은 거라고 꼭 짚어드립니다. 이 프롬프트 도구는 사실 뭐 AI 채팅처럼 이렇게 세로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가로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메시지를 보내는 게 뭐 메시지 전송이 아니라 테스트로 되어 있어서 다른 건가? 뭔가 독특한 새로운 기능인가? 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그냥 우리가 쓰는 AI 채팅이다 라는 것만 짚어드려도요. 여기 오신 분들 이 엔지니어링 개념, 뭐 코파일럿 스튜디오는 처음이지만 그래도 AI는 많이 쓰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 내가 그냥 평소에 쓰던 AI 방식이구나. 내가 여기서 뭔가 요약도 하고 핵심 데이터도 추출할 수 있고 뭔가 생성할 수도 있겠네 라는 생각을 가지시면서 이제 좀 이해도가 올라가게 되고 그 활용도도 많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벌써 마지막인데요. 뭐 일찍 끝나면 좋죠. 사실 뭐 현장에서도 쉬는 시간 많이 들이면은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런 고민한 것들 사람들이 좋아하나요? 이게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열심히 고민을 했는데 사람들이 안 좋아하면은 굳이 채택할 필요가 없잖아요. 네, 뭐 일단은 점수상으로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이 어떻게 평가가 나오는지 잘 몰라서 저는 제 추이만 가지고 이제 보는데
첫 번째 처음으로 이제 코파일럿 스튜디오 가기를 하고 나서 여러 가지 장치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도입하고 나서부터는 그 MTM 스코어가 뭐 4.8대로 쭉 안착을 하면서 가는 것 같고요. 제일 최근에 했던 거는 4.9,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었고, 그리고 다른 제가 공인 강의나 뭐 다른 강의도 많이 하는데 사실 코멘트 많이 잘 안 적어주시거든요. 근데 코멘트를 정말로 많이 적어주세요. 제가 더 노력을 많이 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정말 슬프게도 이 4.44라는 점수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얘는 어쩔 수 없습니다. 아마 기업 강의 해보시는 분들은 다들 공감하실 텐데 기업마다 어떤 뭐 보안 정책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너무 상이하거든요. 근데 얘 사실 최근에 5월달 초에 있었어요. 연휴 기간 뒤에 바로 잡혀있던 강의였는데 그쪽에서도 연휴고 저도 연휴고 하니까 그 현장에 대한 정보를 거의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직전에 돼서야 조금 들었는데 제가 갔던 어떤 기업보다도 보안이 정말 까다로운 곳이었어요. 거기에서 저는 그 원드라이브를 안 쓰는 기업을 처음 봤습니다. 원드라이브도 안 쓰고 뭐 DRM에다가 뭐 자체 보안 뭐 이중으로 걸리고 이걸 문서를 제가 배포해 드린 걸 쓰려면은 자체 툴을 써서 그걸 풀어가지고 쓰고 막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뭐 그런 어려움을 현장에서 이제 대체로 해야 되다 보니까 조금 힘들었고, 두 번째는 대체 이 수업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라도 수업 끝나고 그 몇몇 분들이 이 수업을 내가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에이전트를 도입해야 되는지 나를 설득하지 못했다라고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저는 설득을 하러 온 게 아닌데 내부에서 무슨 얘기가 있었겠죠. 뭐 에이전트를 도입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그래서 이렇게 좀 뭔가 팔짱 끼면서 수업을 들으시는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얘만 아니었으면 아마 평균이 4.8로 넘어갈 수 있었을 텐데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쉬움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그래서 코멘트를 또 많이 남겨주신다고 했는데 뭐 어떤 코멘트들을 남겼냐라고 좀 생각을 살펴보면은 일단 우쭈쭈라고 표현하면 좀 웃기긴 하지만 그분들을 이렇게 어르고 달래고 했던 노력이 좀 잘 들어간 것 같습니다. 좋은 아주 디테일한 설명, 그 다음에 엄청나게 친절하게 적은 그 실습 가이드가 굉장히 유효하게 작용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무조건 에이전트는 저는 이론이 아니고 실습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던 게 또 괜찮고, 그 다음에 여기 다들 끌려오신 분들이라고 제가 표현하는 게 좀 웃기긴 하지만 회사에서 시켜서 수업 들으러 오신 분들이신데 이 평가에서 다양한 실습을 또 해보고 싶다, 뭐 심화 교육을 듣고 싶다, 업종별 사례를 보고 싶다라고 했던 거는 에이전트에 대한 그 흥미도를 끌어내는데 성공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좀 부정적인 것도 있죠. 모두를 만족시켜 드릴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아무리 친절하게 해드려도 이 하루 이틀짜리로는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의견을 좀 살펴보면은 입문자에게는 과정이 너무 복잡하게 느껴진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 다음에 하루 이틀짜리로는 시간이 부족하다, 3일 이상 뭐 이런 긴 시간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게 좀 웃긴 게요. 하루짜리로 가잖아요. 그러면은 하루는 너무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래서 이틀짜리를 만들어서 제공해 드렸더니 이틀로 하면은 훨씬 이제 넓이가 넓고 깊이가 깊어지는데 그러면은 비율적으로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또 많아집니다. 그래서 여기가 좀 서로 이렇게 상충하는 관계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애매하게 남았지만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제 여기까지고요. 제가 최근에 링크드인을 이제 본격적으로 막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링크드인 하시는 분께서 계시면은 네, 메시지 주시면은 제가 직접 가서 1촌 드리고 열심히 커뮤니티 활동을 뭔가 제가 고민하는 것들 이렇게 좀 도움 드리려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궁금한 내용이나 질문하실 분. 아무도 안 계십니까? 제가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 저희가 교육할 때 지금 참석자분들한테 코파일럿 라이센스가 포함되어 있는 계정은 어떻게 지금 발급해주고 계신 거예요? 뭐 두 가지인데 보통 그 사이트에서 할 때는 그 회사 계정으로 다 진행을 하게 되고 보통 그렇게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회사에 쓰는 거를 쓰고 싶다 하시는 것 같고 그게 아니면은 이제 트레이노케이트 수업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트레이노케이트 본사에서 학생용 계정을 준비하고 있어서 그것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 코파일럿 스튜디오 교육하시는 분들도 계시나요? 그분들 중에서 스킬러블이나 혹시 고디플로이 쓰시는 분 아무도 안 계십니까? 지금 다 안 쓰시나요? 지금 다 아무도 안 쓰십니까? 혹시 그런 이제 스킬러블 같은 시스템 랩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말씀드리면은 저도 공인 가정 할 때는 이제 그런 것들을 발급을 받거든요. 근데 저는 공인 할 때도 최근에는 실습 가이드 따로 만들어서 제공해 드리는 것 같아요. 그게 왜냐면은 만족도 차이가 월등히 높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런 뭐 스킬러블이나 이런 게 너무 좀 불친절한 것도 있어 가지고 좀 지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고디플로이나 이런 그 랩 사이트는 공인교육은 공인교육센터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제공을 해줘야 돼요 일단은. 그러니까 그 맞아요. 의뢰가 올 때 같이 들어와야 되고요. 랩이 포함돼서 구매를 해서 저희한테 줘야지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그게 없다라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우리 런 안에 있는 랩 가이드 가지고 진행을 하거나 지금은 또 이제 많이 맞지가 않잖아요. 그 안에 런 내용하고 페이지 내용하고 교환 내용하고 안 맞아요. 이게 지금은 그래서 그런 거는 또 따로 해서 가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일단은 제공이 돼야 돼요. 저희가 저희 비용 내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교육센터에서 제공을 해줘야 되고 그렇습니다. 원래 코팔로 스튜디오가 테넌트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거나 라이센스가 다 온전하지 않으면 실제 현장에 가면은 또 보안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또 걸림돌이 많아서 막 지연이 어마어마하게 되는데 주로 그럼 테넌트를 준비해서 가시지 않나요? 저는 얘기해요? 지금까지는 죄송해요. 네, 저는 지금까지는 그냥 고객사 자체 테넌트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냥 그 전에 이제 파워 플랫폼에서 환경만 잘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진행하면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잠깐 첨언 드리면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 보안이 잘 되어 있는 고객사는 가면 업로드가 안 되는 경우도 많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당황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고객하고 미팅할 때 그러니까 좀 우리한테는 귀찮은 얘기긴 하지만 노트북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VPN으로 접속할 수 있게끔 해주는 곳도 있고 아예 그게 정책적으로 너무 어렵다고 안 되는 곳도 있긴 한데 그러니까 자기네 회사 들어와가지고 해주세요라고 하는 데도 있어요. 근데 그건 사실 우리한테 너무 어려운 일이고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고객사 아이디하고 노트북 받아서 테스트 해보 들어가면 그나마 문제가 좀 적어요. 근데 들어가서 보면은 그 팀별로 또 다 아이디가 또 보안이 다 달라서 어떤 곳은 테스트 해고 들어갔는데도 팀별로 또 다 달라가지고 안 되는 곳도 있고 그래서 되게 다양한데 일단은 제일 좋은 거는 좀 교육이 좀 차시가 좀 많고 저기 길다 그러면 무조건 테스트 해보고 들어가는 게 좀 번거롭더라도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짜 당황 많이 하고 그거 막 가서 막 뭐 열어야 돼요, 뭐 열어야 돼요, 막 이러고 막 그러다 보면 시간 다 가가지고 얼굴 빨개져서 막 나오고 막 그럽니다. 맞아요. 저도 꼭 그 사전에 그 환경에 대해서 여쭤보시고 그다음에 제가 그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꼭 드리거든요. 담당자에게 이게 잘 되는지. 당황스러웠던 거 저기 보드에도 막 그런 거 누가 질문 올려 놓으셨던데 제가 사전에 방문해서 체크를 다 했어요. 되는 거 확인하고 들어왔는데 당일날 막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왜 저번에 되는데 안 되죠? 그러니까 그게 왜 원래 안 되는 건데 그때 됐나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다음 얘는 와이파이도 안 열어줬어요. 제가 외부인이라고 저한테 네트워크도 안 줘서 제가 개인 노트북 들고 가고
그다음에 제 핫스팟으로 수업을 했었던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사전에 긴밀하게 조율하는 게 정말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또 더 질문 혹시 있으실까요? 네, 그럼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아, 제가 개인적으로 이 수업 관련해서 항상 고민을 하거든요. 뭔가 코팔럿 스튜디오 아니더라도 요즘 뭐 인기 있는 강의가 있으면은 이제 문의가 오면은 고민을, 그러니까 원래 제공된 과정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좋을지 고민을 많이 하는데, 혹시 그런 수업에 대해서 이번에 뭐 이런 과정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더 좋을지 나누고 싶다, 제 메일이나 메시지 주시면은 저는 같이 고민하는 거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항상 뭔가 AI에게 질문 던지듯이 내가 이거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것 같은데 내가 고민하기 너무 힘들어, 그러면은 네, 여기다가 메시지 하나 던져주시면은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조금 빨리 끝났는데요. 수고해주신 박결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세션은 저희가 11시 30분에 전대훈님께서 코파일럿 코워크 때문에 이제 꿀잠 자요라고 하는 주제로 강의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한 15분 정도 쉬었다가 11시 30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